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강연 내용은요, 우리 여태까지 한 5차원 전면 교육의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한 번 뺏기 안 사는 우리 인생을요, 가능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한 번 뺏기 못 사는 인생은 실패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승리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실패한 사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권력을 굉장히 높은 데까지 가졌는데 실패한 사람도 보고요. 또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들 우리가 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인생을 이렇게 성공시키고 승리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지만 우리 꼭 이걸 알고 또 배우고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승리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떤 때 우리 지식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요, 재수를 제가 2번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재수를 한 번만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근데 재수를 2번을 하게 되니까요,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적으로 포기했다 그러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일어난 힘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또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체의 힘으로 딛고 일어서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제 내재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뭐 구름 하나도 끌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려울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통제력, 윤리성,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줘야지만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공부만이 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5가지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력, 마음의 힘이고, 세 번째는 체력, 몸의 힘이고,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이고, 5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 5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른 독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의 힘, 심력. 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심력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참 대답하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힘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을 뭐라고 부르죠? 복학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복학생들이 대다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군대 가기 전에 공부 안 하고 팽팽 놀다가요, 군대 가서 고생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철이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힘들이 그걸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힘이라는 걸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죠. 여러분들 대답하기 금방 쉽지는 않지만,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민족과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이가 유지되는 건 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나오는데 혹시 침이나 뱉어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한다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다 줄 거래 믿음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보면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거는 대다수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통찰력.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길러내는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힘을 길러놓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교육 이렇게 과정들 보면 마음의 힘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교육 과정 중에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 중에 한 가지가 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대학 총장도 이렇게 쭉 해왔고, 제가 연구소의 원장도 하고, 또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교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소위 공교육기관, 일반 교육기관인 동두천 고등학교에 제가 교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소위 요즘 대안학교라 부르는 세인고등학교에 제가 명예교장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우리가 이제는 개교를 시켜가지고 어떤 아이를 불러들였냐면요, 5천 전면교육을 가르칠 학생들을 저희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5천 전면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나 아이들이나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런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입학 조건을 제가 3가지를 뒀어요. 하나는 중학교 때 성적이 중하위권 이하야 된다. 중상위권은 못 와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봤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꿈이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3월 달에 그런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그런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갖고 그런 학생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제가 바로 이 5천 전면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게 아니니까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자신 있게 딱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글쎄요, 대다수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러면요, 어떤 거라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못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거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분명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안 하는 거고,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공부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목표의식이 없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혼나. 그래서 공부를 계속 시켰으면 아이들이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동안에도 안 했는데, 그래, 그러려면 그래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시작했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따 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 30분씩 매일 학생들하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들을 쭉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요, 학생들이 마음의 힘이 강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꿈이 생기면 그건 아주 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학생이요, 자기는 꿈이 5가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세인고등학교가 참 좋은 학교니까 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영어 실력만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현재는 실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미 뭐가 생긴 거야? 마음에 힘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떤 한 인간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엔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요, 그 학생을 포함한 우리 모든 학생들, 꿈이 생긴 학생들에게 그걸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학생이 이번에 이제 3년이 지나고요, 우리 세인고등학교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학 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죠? 네. 수시에 저희들 요번에 졸업생이 37명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37명인데 그 중에 수시에 13명이 합격했고 외국에 유학 가는 아이들이 5명. 이미 확정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을 이렇게 가보면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실패하는 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실패하면요? 다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하게 될까요? 마음에 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마음의 힘이 약하다고 너 마음의 힘 강해져라, 너 마음의 힘 강해져라 그런다고 힘이 강해지겠어요? 그럴 거 안 되잖아요. 마음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의 힘이 강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요, 왜 그 아이들이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한 5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계속 설명했지만 인생에 대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력이 없으면 약해져요. 세 번째는 정서력이 없으면 약해지고요. 네 번째는 이타적인 마음,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는 사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공부하도록 유도하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다고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들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기적으로 너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됐을 때 부모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은 이기적인 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 안 하면요, 부모가 어때요? 막 열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얘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한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는 사람은 저급하고 저질의 인간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저급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아이를 저질의 인간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요, 이타적인 사람은 달라요. 어려움이 생길 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어때요? 국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가는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힘이 강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너와 네 가족과 이 민족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것이야. 그걸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 지식을 내면하는 힘들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알아야 돼요. 그중에 오늘은 이 심력의 5가지 힘 중에 인생의 목표의식을 갖는 방법을 우리가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지금요? 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다 이루고 계시나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이루시는 분은 제가 아주 참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연구의 통계를 보면요. 미국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3%의 엘리트들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주도해 간다고 그래요. 그럼 97%는 그냥 덜렁덜렁 쫓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97%는요, 꿈과 목표의식을 물어보면요,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얘기는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3%는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의식이 확실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고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목표의식과요, 그냥 바람과에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한테요, 너희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사 되는 건데?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목표의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단순한 뭐예요? 바람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망상인 거예요. 되지 않는 그냥 망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비전과 꿈과 망상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뭐가 된다 하더라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구체적이에요. 아,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몇 살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어느 학과를 택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에요. 하지만 그냥 매일 나 의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은요, 그건 망상이에요. 그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과 망상인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과 물어볼 때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말 어떤 내가 과학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갖는 사람은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냥 망상을 품는 사람은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그럼 그럴 때만, 아, 과학자요. 그러고 그 얘기 끝나고 나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구체적이냐, 항상 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인가.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책을 봐요. 그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남을 이렇게 사회봉사를 하고 이렇게 국가 민족을 위하겠다는 사람 많이 있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요? 네. 나는 민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진짜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책들을 봐요. 하지만 말로만 그런 사람은요, 그런 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봤느냐가 그 사람이 비전이 있는가 없느냐를 결정지어줘요. 그 다음에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요. 동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다음에 아주 세계적인 등산가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친구들도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등산가가 돼야 되잖아요. 등산가가 되겠다 매 꿈만 꾸면서요, 수영하는 사람하고 매일 다녀요. 그러면 등산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꿈과 비전을 가진 거는요, 그냥 내가 생각만 가진 것 같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었냐면요, 프로그램을 가졌을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가? 그럼 제가 세인고등학교나 동천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망상이 아니라 진짜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두 꿈을 갖고 자기의 삶을 성공시킨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가 있어요. 꿈을 갖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3분 묵상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일생 고공표라는 걸 짜는 거예요. 3분 묵상이라는 건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해왔던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되기 원하는 것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읽은 다음에는요,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요, 이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할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매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까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더라도 읽고 그 지식을 끝나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묵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되길 원하고 그 아이들이 그 되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요, 지금 이제 부산의 어떤 그 선생님이 한 그 작업인데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받은 거예요. 거기 이제 부산에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5천 전면교육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요, 아이들의 저기를 다 받았어요. 일생의 꿈들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교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의사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과학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 그룹핑을 했어요. 팀을 짜줬어요. 그래서 의사팀, 선생님팀, 사업가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렇게 하고 그 학생들이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하는데 선생님이 참 현명했어요. 요번에 이제 의사팀에겐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팀이 뭐 6명 모아서 다음 주까지는 너희들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갖는 상처가 뭔가를 서로 연구해와라 그랬어요. 그때 상처가 많더라고요. 화상. 그렇죠? 이렇게 불에대는 거. 또 찰과상 그런 거 아세요? 뭐 이렇게 마찰이에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찢어지는 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학생들이 다 공부해 와서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조의 이름을 공부해서 남주자.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의사가 그래야 되잖아요. 의사가 돈 벌어서 나 먹자. 그런 의사가 되면은요, 그건 단순히 뭐 돈 버는 뭐 존경 못하는 의사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을 도와주는 의사야말로 정말 얼마나 고귀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해나갈 때 사람들이 목표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인고등학교에서는요,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가장 황금 시간에 3년간 우리 학생들을 3분 묵상을 시켰어요. 짧은 글을 주고 그걸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들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또 남의 생각도 듣고, 그러다 보면요, 하루에 아침 시간 그렇게 40분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 일반 학교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공부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다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시키더라도요, 또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시키더라도 어떤 애만 공부하냐면요, 이미 공부할 마음이 있는 애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는 척 할 수 있더라도 다 딴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소비한 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게 시간을 뺏겼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대학을 다 못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의 9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은 다 갈 거라는 걸 제가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마음의 힘을 가지고 목표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려는 일생고공표를 짜야 돼요. 그럼 일생고공표는 뭔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사는 거 참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내 오늘 하루의 삶은 내 인생 전체하고 연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더라도 내가 정한 모든 인생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더라도 어느 날 분주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 합니까? 못 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앞도 못 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달을 앞은 더 못 보고요, 1년을 보고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정한 전체 삶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획을 짤 때 인생 전체를 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요, 또 저하고 이렇게 5천 전면 교육을 하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처음에 뭘 짜야 되냐면요. 일생 고공편인 걸 짜야 돼요.